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주들이 지금까지 배 아파했던 것 중 하나가 정부 발표 하나로 확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도 속이 후련한데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됐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뭐였나요? 좀 큰 단위로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문제였죠. 이게 몇백만 원이 아니라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우리 기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한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죄다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온 개편안 내용을 보니까 속이 후련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가 큰일 난 이유, 여기에 놓치면 안 되는 빈틈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가지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영업이익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것도 나왔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중국산 전기 버스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데 숫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작년 상반기까지 기록된 통계 자료를 보면 국산 전기 버스는 459대가 팔렸고 중국산은 437대가 팔렸습니다. 작년엔 특히 국산이랑 중국산 버스의 차이가 크지 않았죠. 이 데이터를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중국산 전기 사용차가 많아지면 안 되냐 이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맞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이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중국산 내연기관차는 한국에서 제대로 폭망했습니다. 판매량 집계를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고 만듦새를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처참했다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다르죠. 전기차는 보조금이 일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보조금만 받으면 2천만 원에 살 수 있대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크게 먹고 가는 거고, 여기에 요즘 나오는 중국 전기차를 보면 어떤가요? 디자인, 만듦새 어느 하나 이게 중국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충돌 테스트 결과가 우수하고 유럽 인증 주행거리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5년 전에 내연기관차를 팔던 때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고, 이게 판매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중국산 전기차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류죠. 우리나라에 중국산 승용 전기차가 진출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사용 전기차는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9m와 11m급 전기버스 등록 대수가 1424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한 거고, 이 차들 모두 지자체가 중앙정부보조금을 포함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운수업체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팔린 전기버스가 1424대에 달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는 얼마나 됐을까요? 565대였는데 100분율로 따지면 39.6%에 달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나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산 전기버스 비율인데 현대차가 522대였고 에디스 모터스가 199대, 우진산전은 99대였다고 합니다. 중국산은 하이거 버스가 192대로 가장 많았고 비아드는 71대, 범한 자동차는 39대,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에디스 모터스죠. 에디스 모터스의 문제점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중국산 전기버스를 들여와서 시트 정도만 조립하고 국산으로 둔갑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 결국 이 소리는 에디스 모터스 199대도 중국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논리를 반영하면 작년 중국 전기 버스 비율은 39.6%가 아니라 53.6%에 달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됐을까요? 그냥 계산해 보면 됩니다.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평균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 지자체 부담은 8천만 원, 나머지는 중앙정부 보조금인 겁니다. 그냥 국토부 통계 자료대로라면 중국산 버스는 565대였고 여기에 들어간 보조금만 900억이 달하는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까지 중국산으로 치면 1200억이 달하는 거죠. 말이 좋아 보조금이지 우리가 낸 세금 1200억이 중국산 버스한테 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짜증나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도 배 아프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보조금의 취지가 국가적으로는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지원책이고,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기술 도입과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높은 전기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런 취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전기차 보조금을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 버스에만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퍼줬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두 번째는 왜 다른 수입 전기차는 되고 중국산은 안 되냐 이겁니다. 이건 중국 전기차의 간단한 특성을 알면 되는데, 중국 전기차의 강점이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격밖에 없잖아요. 이 가격이 깡패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 구매자들한테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순수하게 내 돈을 주고 내 가족을 위한 차를 사는데 중국산 차를 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위의 구매자들한테는 이게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업무용으로 타거나 승객들이랑 회사 소속 기사가 타는 차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든 일본산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란 거죠. 심지어 국산 버스를 사든 중국산 버스를 사든 보조금은 똑같이 준다? 그런데 가격은 중국산이 더 저렴하다? 이러면 버스 회사에서 중국산 버스를 사지 않을 이유가 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판매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산 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돌아다니는 차도 많아진다는 거라서 그만큼 고장 비율도 많아지고 서비스 센터 이용 비율도 많아질 거란 말이죠.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서히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게 문제란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산 버스 중에는 비아디도 있습니다. 비아디는 승용 전기차도 올해 상반기에 국내 진출 예정입니다. 이미 버스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와중에 승용차가 들어온다?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상태가 들어오는 거라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중국 업체에 들어갈 세금이 현대차나 쌍용차 같은 우리 기업한테 들어가서 순수 우리 기술이 담긴 전기차가 많아지고 이런 차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상한 곳에 세금이 쓰인다는 게 문제라고요. 세 번째는 이런 아쉬움을 뒤집을 수 있는 발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나 파장이 클 줄은 몰랐는데 2023년 보조금 개편안을 볼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개편안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한 대당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거랑 같이 공개된 게 작년 상반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아까 제가 1,000억이 넘는 돈이 수입버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자료인데도 수입 전기버스에만 790억에 달하는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보조금 지급 기준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가뜩이나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급 범위를 넓힌다는 건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금 지급 범위가 아닙니다. 보조금 산정 세부 기준이 중요합니다. 2023년 개편안은 현행 기준에서 추가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했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직영 서비스센터 관련된 것부터 보면 이건 중국 전기차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숫자보다도 직영 서비스센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미 현대기아차는 직영 서비스센터가 있고 독일차 중에선 BMW가 전기차 정비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거에 힘쓰고 있다고요. 중국산 전기차는 비상이죠. 승용 전기차는 이미 진출 예정이고 중국산 버스는 지금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운행 자체가 힘들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으면 승용차 기준으로는 최대 250만 원이나 보조금에서 손해라고 합니다. 이게 사용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버스뿐만이 아니라 전기 사용차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승용차 국내 진출을 예고했던 비아디는 특히나 문제인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라는 건 전문가가 꼭 필요한 소모품이란 말이죠. 지금 추가되는 것 중 하나가 3년 동안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업체는 보조금 1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 이 정도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한국에서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 못해도 벤츠나 BMW 정도는 하라 이겁니다. 이 기준은 한국 GM, 르노코리아, 쌍용차 이런 브랜드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차가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아주 잠깐 지배할 수는 있어도 이 현상도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건 현대기아차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들이 자국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놓고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제재를 하자고 했던 건데 이게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 이게 개편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살짝 제안을 드리자면 직영 서비스센터 관련 기준 있잖아요. 이거 기준을 조금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준은 직영 서비스센터의 품질 같은 건 상관없이 숫자에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직영 서비스센터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건 직영 서비스센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판매량 대비 전문 인력 숫자를 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숫자보다 차라리 판매량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면 제조사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기존 서비스센터에 라인을 추가할 수도 없고 아예 전기차 전용 서비스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제조사한테 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야 반발도 적고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 어쩌나 했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간접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빈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고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